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크 주식의 24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데크는 이번 분기 960밀리언 매출을 달성했고요. 저번 분기 대비 마이너스 38%, 전년도 동기 대비 21%나 성장하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순이익 또한 128밀리언을 달성하면서 준수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데크는 분기별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통 3분기, 4분기 때 매출이 굉장히 오르고 1분기 때 그리고 2분기 때는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뒤에 브랜드별 내용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QOQ로 이 주식을 평가하면 안 되고 이어 오브 이어로 이 주식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브랜드별 매출을 보면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호카 브랜드가 380밀리언에서 533밀리언까지 증가했고요. 어그가 314, 361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바는 63에서 53밀리언 떨어진 모습이고요. 기타가 6밀리언 달성했습니다. 자, 호카 어떻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엄청난 착용감과 편안함을 무기로 어글리 부츠의 대명사가 돼가고 있는데요. 러닝화, 트랙화,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엄청난 매출 성장과 인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어그 부츠 같은 경우는 겨울용 제품이죠. 호주에서 유행했던 신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 어그 부츠는 계절적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3분기, 4분기 때 매출이 엄청 많이 나오고 1분기와 2분기 때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브랜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샌들,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운동화를 출시하면서 사계절 모두 매출이 나오는 제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다음은 테바인데요. 테바 같은 경우는 라이프스타일 샌들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출 유형을 보면 홀세일이 545밀리언 그리고 D2C가 415밀리언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지역으로 보면 북미가 648밀리언 나오고 있고요. 해외는 312밀리언. 그래서 북미의 절반도 안 된다. 반대로 얘기해서 해외에서 성장할 룸이 굉장히 많다. 자산 같은 경우는 현재 2.4빌리언, 부채는 1.0빌리언. 그래서 부채 비율은 73%로 아주 건전한 수준이죠. 현금성 자산은 1.6빌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1.5빌리언을 달성하면서 안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4분기 때 매우 강력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4분기 때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온홀딩스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부분이 있죠. 온홀딩스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온홀딩스는 직영 매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 데크 같은 경우는 제3자 판매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분기 때 정산 받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4분기 때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PER과 PSR 같은 경우는 자, PSR은 7에 달하고 있고요. PER도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 40 정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장률이 20%를 감안했을 때는 꽤나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죠. ROE와 ROA는 정말 초인류급 회사인데요. ROA는 20.87, ROE는 3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A급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회사라는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이 회사의 주식은 품절주입니다. 27밀리언에서 25.4밀리언 까지 주식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죠. 자, 주식의 숫자 자체도 굉장히 적은데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이 감소하고 있다. 품절주다. 주식이 감소하는 이유는 네, 맞습니다. 주식 보상보다 자사주 구매가 10배 이상 크기 때문이죠. 자, 주식 보상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 37밀리언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415밀리언까지 주식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10배 이상 많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는 매 분기마다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 회사는 분기당 약 1억 달러 이상 주식 보상을 자사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20%, 30%밖에 늘지 않아도 EPS는 1.35, 1.93, 4.20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EPS가 50% 이상씩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주식의 비중을 보면 이 회사는 기관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98.5%나 보유하고 있고요. 내부자는 0.5%, 그리고 개인이 0.6%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숏 비중은 3.6%,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분기 가이던스를 올렸는데요. 4.27 빌리언에서 4.7 빌리언의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연간 10% 상승을 예상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데크는 언제나 가이던스를 비트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알아보면, 자, 호카의 미국 인지도는 약 40% 수준이다. 자, 그런데 해외 인지도는 그 절반인 20%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에 집중하고 있고 DTC도 해외에서 4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호카 같은 경우는 로드러닝, 트레일, 라이프 스타일에서 크게 성장 중에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호카 런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온홀딩스에서 봤던 내용하고 같죠. 자, 호카도 이 러닝클럽을 운영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매출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래서 온홀딩스와 비슷한 클럽을 운영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호카가 유럽에서 두 번째 매장을 파리에 오픈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말은 참 유럽의 매장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직영점이 2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1300개, 1400개에 달하는 온홀딩스 것과는 상당히 대비된 영업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크는 제3자 판매의 매출 비중, 그리고 DTC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에 온홀딩스는 직영 매출, 제3자 매출, DTC 매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호카는 이번 클레오 X1 러닝 전문화를 런칭하자마자 바로 매진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싱 전문 신발도 분명히 호카가 잘 해내고 있다라는 것이고, 4분기 때는 없어서 못 팔았고 이번 분기에도 신제품을 런칭했는데 무엇이 문제다?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이죠. 자, 어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허니,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허니와 컬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샌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그가 4분기 때 물론 땡스 기빙데이에 있기 때문에 호카의 매출도 좋지만, 자, 그래서 어그 매출을 보면 2분기 때 196, 424, 429 이렇게 갭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자,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그렇게 갭 차이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어그가 바로 이 샌달 그리고 캐주얼화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 매출을 달성한다면 올 시즌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그 샌달 제품 혁명을 일으키고 있고 계절적 쏠림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그가 스니커즈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인벤토리가 텅 비었다. 이 제품이 완전히 솔드아웃 되고 있다. 자, 그래서 호카의 브랜드가 점유하지 못하는 이 스니커즈 부분, 이 부분은 어그를 통해서 진출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어그 스타일을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로 적용해서 이 아웃도어형 유지지도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스만 같은 경우 이건데요, 중국에서는 완전히 솔드아웃 됐다. 자, 이게 약간 보면 고무신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인들에게 좀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놀라운 부분은 바로 어그의 매출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2분기 때 많이 줄었지만 이것을 커버할 만한 아웃도어와 샌달을 출시함으로써 다음 분기에 매출 하락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회사는 1분기 때 104밀리언 자사주 구매를 완료했고요. 아직 942밀리언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다음 분기도 최소 100밀리언 이상 자사주 구매를 하겠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4.3빌리언에서 4.7빌리언까지 증가했고요. 호카가 20%, 그 다음에 어그가 5%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해서 합쳐서 10% 이상 성장할 것이라 내다본 것이죠. 하지만 데크가 언제나 이 가이던스 이상으로 성장했음을 감안해야겠죠. 호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유럽 부분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고 중국 비중은 굉장히 작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크게 성장 중에 있으며 기타 아시아도 큰 잠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룸 유럽과 중국, 아시아 남아있다는 것이죠. 어그 같은 경우는 18세, 24세의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 20%라는 준수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약간은 아쉬운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데크가 가이던스 이상을 비트했음을 감안했을 때 너무 가이던스에 마음을 주면 안 되겠죠. 이 회사의 주식은 품절주입니다. 2,400만 주밖에 없고요. 99%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절주로 볼 수 있고요. 자사주 매입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럽, 중국, 아시아 점유율로 봤을 때는 호카가 아직도 성장할 룸이 남았고 매출 상방이 열려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22년 4분기, 24년 1분기 없어서 못 판 게 많다는 것이죠. 빨리 생산해서 인벤토리를 채우고 인기 있는 제품을 100% 가격에 셀아웃 하는 것, 이것이 데크 과제다. 어그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되고 있고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뉴진스 등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과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어그는 캐주얼, 샌달러의 보폭이 강화되고 있고 사계절 브랜드가 되겠다는 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키는 운동화에 집중해 있는데 데크는 샌들, 부츠, 아웃도어 이렇게 훨씬 더 넓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나이키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네, 데크가 저번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카 브랜드와 어그, 호실적에 힘입어 이렇게 갭상승을 이루고 있는데요.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자,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가의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열려 있는 것이죠. 물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유 기관들이 팔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주가는 더욱더 상방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품절주기 때문에 아직 호카 브랜드가 유럽, 아시아에서 성장할 룸이 남아있고 어그 성장 또한 최근에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주식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카의 다음 분기 실적도 잘 나오길 기원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앞으로 주가 행보에 대한 팔로잉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지속할 예정이오니 멤버십에 가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에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